기본적으로 노화라는 거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이긴 한데요. 노화는 얼마든지 늦출 수 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노화를 앞당기는 의외의 생활 습관 중에 하나가 사식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에요. 사식이 뭐냐? 4가지 식사 습관인데 이걸로 인해서 내 몸 안의 혈관의 노화가 가속화된다. 명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노화라는 거는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피할 수 없는 운명이긴 한데요. 우리 인체 내 세포 하나하나가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그 기능을 점차 잃어가는 과정인 거죠. 그래서 항상성이라든지 치유 능력이 시간이 지남으로써 후퇴하는 그 과정을 전반적으로 일컬어서 노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노화의 최종 목적지는 암에 걸리는 거거든요. 암 같은 경우는 정상세포가 죽음으로써 비정상적인 세포가 태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 과정 자체가 이제 노화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노화라는 것도 사실은 모든 것이 생활 습관과 내 자신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로 인해서 나타나는 결과물이기 때문에 노화는 얼마든지 늦출 수 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 사식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에요. 사식이 뭐냐? 4가지 식사 습관인데 속식, 과식, 야식, 그리고 뜨식인 겁니다. 그래서 뜨식은 뭐냐? 뜨거운 음식을 먹는 거거든요. 이 식습관 4개가 나의 노화를 앞당기고 있다. 꼭 명심하셔야 되는 게 과식 많이 먹으면 안 좋고 많이 먹는 과정에서 내 몸 안에 모든 세포들의 로딩이 막 증가하면서 막 죽어나가기 때문에 활성산소가 펑펑펑 이제 나오는 거고 그거 자체가 노화랑 관련이 있고요. 뜨거운 음식을 먹는 것도 뜨거운 거를 먹음으로써 내 식도와 위를 다 태우면서 지나가기 때문에 당연히 내 식도의 노화를 앞당겼던 식습관이었고요. 그 다음에 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야식도 밤 늦게 잠자기 직전까지 막 먹고 주무시면 뇌 내는 자지만 내 몸 안에 식도와 위장관과 대장들은 다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 위장관을 또 늙게 만드는 식습관인 거죠. 그리고 속식도 마찬가지고 너무 빨리 먹다 보면은 체하는 경우도 다반사고 빨리빨리 덜 씹고 삼키다 보면은 덩어리채로 들어온 음식을 또 내 위가 그거를 또 소화를 시켜야 되고 중노동에 시달리는 겁니다. 한국 분들이 또 되게 성질 급한 것만큼 속식이 있으신 분 진짜 많아요. 점심 같은 경우도 직장인들이 많으니까 5분이면 그냥 다 끝나버리죠. 보통 남자분들은 이제 식당에 들어감과 동시에 이모 뭐 바로 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서로 대화도 없이 그냥 식사를 후루룩 끝내고 나오시잖아요. 실제로 뭐 짜장면 가게, 라면 가게 가도 뭐 그냥 막 후루룩 하면 그냥 끝날 정도로 속칭 막 면치기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것도 진짜 나쁜 식습관이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먹을수록 수명은 빨리 깎인다. 제가 말씀드린 이 4가지 식사 습관 사식을 듣고 제 채널을 구독하시는 분들이라면은 되게 당당하실 것 같다는 느낌을 받긴 하지만 우리 구독자분들 말고 옆에 남편이나 와이프나 아니면 주변 친척들 다 마찬가지 한번 붙잡고 물어보세요. 아마 한 가지는 분명히 나올 거거든요. 반드시 명심하셔서 이 사식은 꼭 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나쁜 식습관 중에 하나가 자극적인 음식을 즐기는 식습관이에요. 대표적인 예가 마라탕후루라고 하죠. 우리 뇌 속에서 도파민을 만들어내는 음식들이에요. 도파민이라고 하는 거는 중독 증상을 일으키거든요. 자극적인 음식들은 몸속에서 들어오면은 뇌가 순간 쾌감을 확 느껴요. 이 쾌감이 안타깝게 굉장히 짧게 싹 지나가고 그리고 나서 똑같은 자극이 들어오면은 무감각해져요. 뇌가 더 높은 자극을 원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계속 자극적인 음식을 찾게 되고요. 그래서 한번 뭔가 자극적인 음식을 맛들이신 분은 거기서 헤어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성지순례처럼 빵지순례라는 말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대전에는 무슨 빵이 유명하더라, 제주도에는 무슨 샌드가 유명하다, 뭐 이런 거 저도 많이 들어서 알거든요. 전국구에서 굉장히 유명한 빵집들의 특징은요, 당연히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중독성이 그만큼 강하게 자극적인 맛을 내는 소스와 그 다음에 달달한 것들을 다 첨가해 해서 시각적으로도 정말 진짜 먹고 싶다 만들게 해요. 저도 보면은 와 이렇게 탄성이 나올 정도로 진열대의 빵들을 보면은 그냥 구경하는 것만 해도 이거는 사진을 찍어야 될 정도로 되게 예쁘고 맛있게 생긴 빵들이 많거든요. 단순빵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단순당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제된 곡물로, 그러니까 정제됐다는 말은 미세하게 가루화된 거로 만든 거예요. 먹는 순간 혈당을 굉장히 올리는 나쁜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빵지순례 하시는 분들은 경계를 꼭 하셔야 되고 내 혈당 건강 괜찮은지,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내 몸 안에 혈관의 노화가 가속화된다 명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여러분 하이볼이라고 좀 들어보셨죠? 제가 최근에 이제 모임에 나갔다가 다들 술 먹는 분위기인데 안 마실 수는 없어서 제가 하이볼을 맛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신세계더라고요. 맛이 달달하면서 뭔가 탄산도 있고 그리고 기분 좋게 뭔가 알딸딸한 그런 맛까지 느껴지면서 이게 그래서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 또 한 잔 더 시키게 되고, 이 과정이 제 테이블에서 다 일어났던 일인데 저는 진짜로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 생각하면서 한 잔으로 그때 끝냈었거든요. 이 하이볼도 굉장히 중독성이 있는
있는 거구나. 여러분들 이거는 그냥 아예 처음부터 맛을 보시면 안 됩니다. 또 이 하이볼이라는 게 뭐가 문제냐면은 하이볼은 이제 고객분들의 입맛을 사로잡아야 되는 이제 술이다 보니까 시럽이랑 당 성분도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톡 쏘는 자극적인 맛이 들어가게 하는 탄산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안 좋은 건 다 들어가는 거죠. 그냥 맛을 보면은 그게 계속 생각이 날 수 있을 정도로 중독성이 굉장히 강한 도파민이 이제 팡팡 이제 터져 나오는 음식을 드시면 내 뇌가 거기에 적응을 해서 계속 갈구를 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은 뇌 기능 자체가 떨어질 수도 있어요. 뇌의 노화로 이어지는 거죠. 이게 모든 것이 다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과다한 자극을 주는 음식들도 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노화를 앞당기는 의외의 생활 습관 중에 하나가 긴 출퇴근 시간이더라고요. 저도 이제 최근에 아산병원에 이제 유명하신 교수님의 이제 의견 따라서 공감을 하면서 봤던 것도 한데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출퇴근 시간이 먼 거죠. 보통 편도가 거의 1시간 가까울 정도로. 하지만 대부분의 선진국의 나라들은 출퇴근 시간이 이제 30분 안쪽, 거의 20분에서 끝날 정도로 굉장히 짧더라. 그런 나라는 수명이 되게 길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너무 많은 시간을 이제 출퇴근 시간에 허비를 하고 있고요. 저도 한때 출퇴근 왕복 2시간 거리를 이제 직장 생활할 때도 있었거든요. 지하철에서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출근하고 나면 이미 진이 빠진 상태에서 시작을 하고, 그리고 뭐 만원 지하철, 만원 버스가 많다 보니까 제대로 앉아가기가 힘들어서 정말로 딱 들어가자마자 자리 확보를 먼저 해야 되는 그런 과정에서 이제 굉장히 스트레스를 이미 많이 받으신 상태로 출발을 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살다가는 내가 오래 못 살겠구나, 이 말이 진짜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과감하게 이제 그만두고, 이게 집 근처에서 일을 하게 되니까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더라고요. 정말 이게 삶의 질이 달라지는 게, 출퇴근 시간을 일단 많이 잡아먹으면 여러분들도 집에 늦게 도착하죠. 그러면 그 언제 또 밥을 해먹고 언제 반찬을 해먹겠어요. 그럼 다 배달 음식으로 넘어가거든요. 이게 배달 음식 하면 또 이게 속식과 과식과 이게 폭식으로 넘어갑니다. 하지만 출퇴근 시간이 짧은 곳에 살면은 뭔가 장볼 시간이 확보가 되는 거고, 요리할 시간도 생기는 거고요. 그러면 내 몸에 조금 더 생각을 하게 되고 투자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사실은 내 자신인데, 생각보다 겉에 보이는 거에 투자를 많이 하는 거죠. 저는 이 겉모습보다는 내 속 안에, 내장 기관에 좀 생각을 하셔서 거기에 투자를 하신다면 건강한 음식을 해먹는 식습관, 그리고 생활 습관을 기르는 거야말로 바로 짧은 직주 근접 거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내가 집에 붙어있는 시간이 적게 되는 것, 즉 출퇴근 시간이 길다든지 아니면 야간 근무라든지 야근 늦게까지 일하든지 그런 과로, 스트레스적인 생활 습관과 함께 직장 생활을 하시면 노화로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내 몸을 생각해서 관리를 하시고, 제일 중요한 거는 마인드 컨트롤이거든요. 내 마음 건강이 좋아야지 신체 건강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줄이는 상황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스트레스가 많이 높아지면은 몸 안에 스트레스 호르몬, 즉 콜티졸이 많이 분비가 되기 때문에, 콜티졸이 분비가 되면은 결국에는 내 면역 능력이 떨어지고 질병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노화를 앞당기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노화를 예방하고 있는 그런 생활 습관으로 내가 요즘 잘 지내고 있는가 생각을 해볼 때, 요새 내가 밤에 잠을 잘 자는가거든요. 요즘 내가 잠을 잘 못 잔다 그러면 그분은 노화를 앞당기고 있으신 거예요, 이미. 실제로 과학적으로는 잠자는 시간이 제일 좋은 거는 밤 10시부터 2시까지긴 해요. 그때 성장 호르몬이 많이 나오는 시간이고요. 그때 내 몸 안에 세포들이 재생이 되는 시간이에요. 이거는 성장기 어린이와 청소년뿐만이 아니고 성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인분들도 성장 호르몬이 나옵니다.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성장 호르몬이 나와야지 내 몸 안에 세포들이 재생이 되고 회복이 되고요. 그때 잠을 잘 주무시면은 노화가 지연되는 거죠. 제가 최근 몇 달은 사실은 되게 바빴거든요. 그래서 책도 쓰느라고 진짜 좀 늦게 잤어요. 12시 이후에 자고 1시 잔 적도 많았고, 짧은 수면으로 인해서 그 다음날 진료를 보느라고 힘들었었어요, 솔직히. 그래서 좀 뭔가 스트레스가 많아지고 짜증이 많아지고 좀 했던 적이 있는데, 책 쓰는 시간이 이제 지나고 스테이블해진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나니까 다시 좀 뭔가 원상복귀가 된 느낌이다. 그래서 요새는 좀 잠도 잘 오더라고요. 그래서 잠은 이제 반드시 11시가 지나기 전에 잠을 잔다. 내 몸의 세포들의 회복을 위해서. 성장 호르몬, 멜라닌 호르몬이 분비되도록 도와주고 싶기 때문에 잠을 일찍 자려고, 11시 전으로 꼭 자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보면은 별거 아니지만 내가 요즘에 이벤트에 사소한 스트레스적인 상황이 내 마음 건강에 굉장히 중요하구나 느끼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지금 만약에 최근에 과중한 업무나 일 때문에 힘들고 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빨리빨리 넘기시고 마음 건강 챙기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 마음이 편안해야지 호르몬 분비가 제대로 원활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몸의 항상성을 지키는 첫 번째 요건은 마음 건강.
막 스트레스 안 받깁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거는 건강검진이죠. 건강검진 잘 하셔가지고 초기에 암 발견하신 분들, 그래서 제거하신 분들은 그로 인해서 내 수명이 그냥 거의 곱절 이상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오늘 또 마침 이런 사연이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분 같은 경우는 저희 어머니랑 똑같은 연세의 환자분이셨고 평소에 건강에 관심이 되게 많으셨어요. 그래서 건강식도 되게 잘 하시고 그 다음에 검진을 정말 열심히 잘 받으시는 거죠. 왜냐하면 이분은 이미 과거에 유방암 연기에서 굉장히 빨리 치료를 하셨던 분이셨고 기왕력이 있거든요. 저한테 복부 초음파를 그날 받으셨는데 간에 이제 종양이 조그만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빠 보진 않았는데 조금 기분이 좀 그래갖고 제가 이 종양이 있는 거 알고 계셨냐 하니까는 알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본인이 주변에서 다녔던 내과 병원 그런 곳에서 초음파를 했는데 괜찮아 보니까 추적관찰 하자 이렇게 들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완전히 괜찮은 것 같진 않아서 추가 검사 뭐 MR이나 CT나 이런 걸 좀 찍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보내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8개월 만이죠. 저를 보자마자 원장님 저 진짜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하시고 저는 이제 영문을 모르고 뭔 일 있었냐고 그 사이에 왜냐면 그동안 뭐 유방도 깨끗하셨고 뭐 그게 문제했던 게 없었는데 그러니까 그때 간에 대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S병원에 가셔가지고 복강경으로 간단하게 제거를 하셨대요. 근데 했더니 간내 담관암이 굉장히 초기에 발견이 되셨던 거죠. 그래서 제거를 하셨고 어쨌든 너무너무 작은 암이었기 때문에 대학병원 교수님께서 더 이상 뭘 할 게 없다. 진짜로 이거는 천운이라고 말씀하셨대요. 그래서 그분은 너무 기뻤던 거죠. 그래서 자기는 다시 태어난 것 같다고 요즘에 정말 세상이 달리 보인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담관암이라고 하는 거는 예후가 췌장암에 맞먹을 만큼 굉장히 안 좋거든요. 또 5년 생존율이 10%에서 왔다 갔다 할 정도로 굉장히 안 좋은 암인데 담관암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노화랑 관련된 암이 크거든요. 담도계 쪽 암이 워낙에 연령과 관련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그분도 그럴 수 있었는데 다행히 그 검진이라는 예방법을 잘 시행을 해주셨던 덕분에 치료가 되셨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따지면은 노화를 막을 수 있는 뭐 궁극적인 거라고 하기까지는 그럴 수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굉장히 많이 늦출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제가 오늘 하게 됐고 이런 것을 이제 본받아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노화 즉 암 예방이라고 하는 거는 먼 이야기가 아니다 꼭 명심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강검진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요 이게 여러분들이 주민등록상에 나오는 생물적 나이 있죠 그거랑 다르신 분이 정말 많단 말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눈을 감고 초음파를 봤을 때 어린이의 그 장기인지 아니면 20대 청년의 장기인지 40, 50대 분의 장기인지 70대 장기인지 다 표가 나요. 그러니까 그만큼 내 내장 기관도 늙고 있는 게 초음파에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건강검진을 봐도 내 신체 나이를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도 피검사 하나로도 내 신체 나이를 또 측정을 할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보면은 뭐 이런 피검사도 있어요. 유전자 검사라고 해서 어떤 뭐 암에 걸리냐 안 걸리냐 이런 거를 보는 건데 저도 최근 해봤거든요. 요즘에는 검진에서 워낙 발달이 다 잘 돼 있어서 피 하나로 유전자랑 관련해서 각종 암에 걸릴 위험도를 측정을 할 수가 있고 또 실제로 내 생체 나이까지 알 수가 있고 내가 뭐 만성 질환에 얼마만큼 위험도가 있는지 한 번에 측정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검진은 빼놓을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노화 예방 습관인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의 가족분들 물론 구독자분은 안 그렇겠지만 내 남편이나 내 아내나 아니면 뭐 자식들 부모님들 반드시 여기 포함되시는 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식습관이 안 좋다든지 아니면 검진 자체를 아예 안 한다든지 다 해당되시는 분 있을 거거든요. 이 영상을 보시고 해당 사항이 있으신 분이 있다 그럼 꼭 반드시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유튜브 채널을 이제 시작을 하다 보니까 한 번은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제가 유튜브에서 떠들었던 내용들을 내 자신을 위해서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위해서도 한 번쯤 정리를 해보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책을 쓰게 됐어요. 이 책인데요. 그동안 유튜브에서 말했던 내용 모든 거가 압축이 돼서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없으신 분들이거나 아니면은 뭔가 암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뭐 알고 싶다 그런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은 책 한 권 그냥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책을 쓰게 됐으니까 많은 관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화에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렸는데 내용이 알차고 유익하셨더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주변 지인분들께 공유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